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 배워볼 텐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정치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한국사 부분을 거의 다 배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노태우 정부부터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했던 일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부분적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이제 시작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이제 몇 개 도만 시행했던 거죠. 그리고 언론기본법이라는 걸 폐지시킵니다. 언론기본법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 군사 독재 기간이잖아요. 이때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언론기본법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자, 그 이유는 사실 노태우 정부도 원래 노태우도 예전에 보셨지만 신군부 세력, 즉 이제 군사전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죠. 하지만 자신은 대통령 직선제로 되었던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언론기본법 등을 폐지하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노태우 정권 때 이제 채택을 하게 돼요. 그다음 이제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김영삼 정부 때 중요한 건 최초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는 군부 정권이었어요. 박정희도 그렇고 그 이후 최초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던 대통령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거 거래하잖아요. 주식 거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또는 뭐 임의의 가명을 사용하는 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내 이름으로만 금융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지방자치제를 시행합니다. 지금도 저희 지방자치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 지금도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에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방자치제가 아니었다면 교육부에서 그냥 바로 시행하면 여러분들 코로나 이렇게 수업을 안 들었 뭐죠? 원격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는 거과 안 들어가는 거 교육부에서 결정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교육청 교육감이 직접 이제 대구권 내에서만 원격 수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제라는 건. 자, 그다음 이 김영삼 정부 다음에 왔던 게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즉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남과 북의 대표자가 이제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현대 회장 정주영 씨가 소를 이제 북한에 보내면서 이제 대화의 목표를 좀 트게 됐었죠.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오게 되면 참여민주주의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줬던 게 바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내용들 마지막에 와서는요 거의 뒤에 부분 왔을 때 대통령의 업적들이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근데 외우기 어렵죠. 저도 외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했었던 그 주요 업적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노태우 같은 경우 노태우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언론기본법을 폐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였어요. 이전에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간 동안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김일성과 얘기를 했던 7.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성명이 있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 이후에 노태우 때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 금융실명제가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 금융실명제와 지금 안 적혀있지만 IMF가 94년도에 터지게 돼요. 이때 당시에.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 와서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때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성명, 이 세 가지는 지문에 나와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국사 검정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부별로 업적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공 이전을 했다라는 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좀 이전시켜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그 기능을 지방으로 조금 분산시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한국사 정치 부분만 그 선사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배웠습니다. 사실 내용은 제가 정말 많이 축약해서 여러분들 적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만 축약해서 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듣고 나서도 사실 교과서를 보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시험에 특화되어 있는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하겠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수업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 수험생들이나 한국사 검정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풀이만을 위한 특화되어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적었던 내용들은 시험에 반드시 나왔던 내용들만 적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앞에 제가 얘기했죠. 정치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문화, 사회경제, 문화 빠뜨린 부분을 다시 모아서 따로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들은 이제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 때까지 제가 빠뜨렸던 문화 파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